자, C조 요거 피시면 돼요. C조 부분 피시고 C조 가볼게요. C조 역시 객관적인 것부터 합니다. 아, 목소리 돌아왔죠? 1시간 수업을 해야 목소리가 돌아와요. 자, C조는 가사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 그때도 설명했죠? 가사는 장가라고 부르고요. C조는 단가라고 부릅니다. 단가, 짧은 노래.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에 발생을 해서 조선에 가장 많이 창작된 운문 형식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현대까지도 쓰여요. 현대 시조로. 자, 그래서 근데 시조는 일반적으로 이제 형식, 양식 부분을 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형시입니다. 정형시. 정형시의 반대는 자유시. 형식이 있는 것을 정형시라고 해요. 자, 시조를 제외하고는 전부 자유시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해요. 물론 가사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정형시는 왜 정형시냐면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지닙니다. 네, 요 부분. 자, 그래서 3장은 뭐냐면 세 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해요. 초장, 중장, 종장. 됐나요? 자, 그래서 글자 수를 보시면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오늘 할 건데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이렇게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중장도 똑같아요. 3, 4, 3, 4. 그리고 종장은 3, 5, 4, 3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조에서 종장의 세 글자는 꼭 지켜줘야 돼요. 글자 수를 다 세보면 한 43개 정도 될걸요? 네. 그래서 45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보정 한 두세 글자씩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 종장의 세 글자를 건들면 안 돼요. 이 종장의 세 글자가 시조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들면 시조가 아닌 게 돼요. 종장의 세 글자는 꼭 지켜줘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이렇게 끊어 있거든요. 이렇게 끊어 있는 게 음보. 그래서 시조는 무조건 사음보. 그리고 음수율은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되죠. 그래서 3, 4조.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보정 때문에 4, 4조도 시조의 율격으로 봅니다. 요거 기억. 이게 이제 가사하고 똑같죠? 3, 4조, 4, 4조, 사음보. 그리고 여기 6구는 얘네가 세트예요. 옛날에는 한문으로 써서 9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게 총 6개. 이렇게 시조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고려 후기에는 누가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아직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귀족들. 조선시대 양반들. 그래서 이 정형시, 요 3장 6구 45자로 쓰인 이 정형시, 이거를 평시조라고 합니다. 평시조는 대부분 당시 주창작계층이었던 귀족과 양반들이 관심이 있는 것. 즉, 자연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유교의 개념의 춤, 이런 것들을 많이 주제로 해서 씁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사설시조로 변형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변형들인데, 그건 그때 나오면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고려의 시조들입니다. 고려 후기에 쓰여진 시조들. 요것들을 해요. 자, 처음에 있는 시조를 보시면 시조는 원래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있는 것은 일부 시조들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시조들은 대부분 뭐 구름이 무심탄 말이 이렇게 첫 번째 구를 제목으로 많이 삼아요. 자, 이제 고려의 후기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갈래, 성격, 주제 이런 거 다 써놨거든요. 제재에 보시면 고려 후기에 그 요승 신돈이라고 있었어요. 신돈. 그래서 간신의 전형이죠. 그래서 그 임금의 눈을 가리며 임금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많이 유도했던 고려의 요승이라고 불렀던 신돈에 대한 시조입니다. 그래서 신도는 사실 뭐 현대사회에 와서 재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뭐 당시에 이제 그 정치와 종교
개혁했다 막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뭐 어쨌든 간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출발해 볼게요. 자, 구름이 무심탄 말이 자 구름이 신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름이 신돈. 구름이 무심탄. 자, 무심하다라는 얘기가 고전 보시면 잘 나오는데 그대로 하시면 무심 마음이 없단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관용적으로 욕심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구름이 욕심이 없단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아마도 뻥이다, 아마도 거짓이다. 그러니까 신돈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뻥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유가 나와요. 중천에 떠 있어. 중천. 구름은 중천 하늘에 떠 있죠. 중천에 떠 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어요. 그냥 덮는 게 아니라 따라가면서 덮어요. 자, 하늘에 떠 있어 광명한 날빛은 뭘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태양, 해입니다. 해를 따라가며 덮어요. 자, 그래서 고전에서는요. 이렇게 유교적 개념을 이야기하거나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하늘에서 빛나는 이 대상이 뭐를 의미해요? 임금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임금을 따라가며 덮어요. 임금이 앞을 못 보게. 그리고 또 임금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임금의 선정이 백성들한테 닿지 않게 덮는 존재. 그러니까 이 구름이 뭐가 돼요? 간신입니다. 간신. 그래서 해가 나오고 구름이 나와요. 시조에서. 그러면 구름은 반드시 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용적으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신돈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는 시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해보니까 그 문제를 건질 시간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갔다가 시간 있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 주시고. 자, 시조는 총 9편 합니다. 자, 다음 시조는 이제 고려의 몰락을 안타까워한 시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멍하려라. 자, 이 백설은 그냥 풀이하고 들어가는 게 나아요. 흰 눈인데 흰 눈은 고려의 유신들, 고려의 충신들을 가리킵니다. 잦아진, 그러니까 백설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려의 유신들이 사라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구나. 자, 이 구름은 백설과 대조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백설이 사라진 곳에 구름이 험하구나. 구름이 막 피어나는구나. 자, 이 구름은 고려를 몰락시킨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누가 몰락시켰죠? 한 명을 딱 꼽으라면 조선을 세운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성계 일파입니다. 이성계 일파. 혹은 신흥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흥 세력들이 득실득실하는구나. 고려의 유신들이 사라진 곳에. 됐나요? 자, 그리고 반가운 매화는 매화는 어떤 꽃입니까? 봄이 오면 가장 먼저 피는 꽃. 반가운 매화는 그 어느 곳에 피었는가. 자, 이 매화는 좀 특이하게 여기에서 좀 특이하게 쓰였어요. 원래 백설하고 매화가 대부분 대조적으로 쓰이잖아요. 이게 겨울이고 이게 봄에 피는 꽃이니까. 눈을 뚫고 추위를 뚫고 피는 꽃이 매화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고려의 유신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반가운 매화는 그 어느 곳에 피어 있는가. 그래서 석양에 홀로 서 있어. 자, 석양에 홀로 서 있어요. 석양 어떤 이미지? 해가 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강의 이미지, 또 이제 어둠의 이미지. 그래서 석양을 통해 고려의 몰락을 표현합니다.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을 몰라 하느라. 갈 곳을 모르겠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전체적으로 다시요. 자, 고려의 유신들이 사라진 골짜기에 신흥 세력이 득실득실하는구나. 이 상황을 타개할 고려의 충신들은 어디 있단 말인가? 멸망하는 고려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시조입니다. 자, 나라가 망한 것을 안타까워한다.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알아요? 맥, 수, 지, 탄. 상식이에요. 아셔야 돼요. 상식. 맥수지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조는
이화 월백하고 라는 시조입니다. 자, 요 시조는 진적고 1학년들은 이게 아마 시험 범위일 거예요. 그리고 요 시조는 또 함정 같은 걸로도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얘기는 이따가 하고 조금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화 월백하고라는 시조를 보시면 자, 일단 이화를 아셔야 돼요. 이화. 이화가 뭐죠? 이화여대 할 때가 이 이화예요. 이화. 아셔야 돼요. 이화는 백꽃입니다. 백꽃. 그러니까 이화여대는 백꽃 여자대학이에요. 자, 이화의 월백하고 월백. 이화의 월백 흰 달빛이 비치고. 자, 머릿속에 상상해봐요. 고려시대 밤이에요. 봄밤이죠. 백꽃이 폈으니까. 네. 그 밤에 빛나는 건 달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때 등불 이런 거 켰을 리 없잖아. 그래서 그 달밖에 안 빛나는 달이 흰 달빛이 보름달이 백꽃을 비추고 이화를 비추고 그러니까 되게 막 몽환적인 환상적인 분위기가 자아지겠죠. 거기만 이제 환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또 하늘을 바라봤더니 은하니 삼경인데 은하수가 삼경인데 은하수 알죠? 은하수. 은하수는 영어로 뭐라고요? 밀키웨이라고 하잖아요. 은하수 본 적 있어요? 정말 그야말로 별의 바다거든요. 별이 정말 강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 밤에 하얀색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쫙 되어 있죠. 네. 달빛을 받아서 백꽃이 환하게 빛나고 하늘을 바라봤더니 정말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촉촉촉 있어요. 네. 그럼 마음 어때요? 좀 심승생숭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봄의 애상감을 그리는 그런 시조거든요. 그래서 봄이 되면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 같고 봄이 되면 왠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길 것 같고 현실은 안 생기고 네, 현실은 안 생겨요. 자, 그런 애상감이 이렇게 막 잦아지는데 일지춘심, 나뭇가지에 걸린 봄의 애상감, 봄의 마음을 자규야 알려면 자규가 알려면 춘심을 그러니까 접동새가 알겠냐마는 다정도 병인 양하여 병이 많은 것도 병인 듯하여 잠 못 들어 하는 것 화자는 잠이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 자규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깊은 밤중에 하얀 빛들이 빛나는데 멀리서 접동새는 그 마음을 모르지 꾹꾹꾹 울고 그리고 나는 이 소리를 들었더니 아 심숭생숭해지고 그죠? 그래서 이 자규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역시 얘가 객관적 상간물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잠 못 들어하고 왠지 슬픔의 정서가 보이는 것 같잖아요. 네, 슬픔하고 애상감하고 조금 다르죠. 애상감은 좀 애닿는 마음 슬픔보다 좀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 뭔가 약간 속이 아리고 뭐 이런 거 그게 애상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화자가 이렇게 잠 못 드는 이유는 이별했기 때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면 틀렸죠? 이별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봄밤의 애상감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정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별했다는 얘기 하나도 안 하는데 이별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내기도 하니까 주의하시면 됩니다. 물론 얘가 이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정치적인 이유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뭐 근데 그거는 보기에서 주어질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시조도 중요한 시조 중에 하나예요. 전형적인 탈로가입니다. 탈로가는 늙은 걸 탄식한다라는 뜻인데 요 시조도 이제 함정으로 많이 쓰여요. 한번 보세요. 탈로가부터 설명을 살짝 할까요? 탈로가는 옛날에 양반들 귀족들은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죠. 돈 있죠? 권력 있죠? 명예 있죠? 떵떵거리며 살아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고 안타까운 게 있다면 나이 드는 거야. 늙어가는 거야. 늙어서 죽으면 이 권력, 이 돈 어떻게 해요? 다 두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늙는 것을 항상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탈로가를 짓습니다. 자, 전형적인 탈로가 보세요. 춘산에 눈 녹인 바람 번뜩 문득 불고 간 곳이 없구나. 자, 춘산 눈이라고 쓸게요. 눈.
봄산에 눈 녹인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아마 봄바람이겠죠? 봄바람이 눈을 녹여요. 근데 문득 불고 간 곳이 없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적은 듯 잠깐 빌려다가 마리가 뭐냐면 머리예요.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그래서 이 바람을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어요. 사람 머리에. 왜 머리 위에 불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느라. 머리, 귀 밑에 해묵은 서리가 있대요. 서리가 뭐예요? 눈하고 똑같잖아. 봄바람이 눈을 녹인 것처럼 내 머리에는 서리를 녹여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귀 밑에 해묵은 서리가 있대요. 그게 뭐죠? 눈은 어떤? 하얀색. 서리 하얀색. 머리 밑에 하얀색이 있대. 그게 뭐예요? 백발 흰머리. 그러니까 늙은 내 몸을 다시 젊게 만들고 싶어. 이렇게 얘기입니다. 탈로가, 전형적인 탈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요. 여기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자, 춘산 나오죠? 눈 나오죠? 봄바람 나오죠? 이러니까 자연 친화의 시조로 많이 착각을 하세요. 그래서 자연 친화의 시조를 고르세요. 자연 친화의 시조가 아닌 것은 여기에다 딱 집어넣고 딱 이거 내놓으면 이거 이렇게 피해가거나 탁 찍거나 그래요. 잘 걸립니다. 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갑니다. 옆에 거. 자,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한 손에는 막대를 잡았죠? 한 손에는 가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도류죠. 네, 이도류 몰라요? 쌍칼. 이도류가 쌍칼이라는 뜻이에요. 네, 쌍칼 들고, 네, 뭐 합니까? 늙는 길 가시로 막고, 늙는 길은 가시로 막으려고. 그리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려고 했더니, 백발은 막대로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늙는 거를 막으려고 한 거죠. 얘네도 때려서 물리적으로.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백발이 지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훅 돌아가고 나를 늙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늙는 거는 막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늙음에 대한 한탄입니다. 자, 이래서 전형적인 탈로가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다음 시조는 이제 다 아실 만한 시조인데 그래도 한번 넣었어요. 시조 클리닉이니까. 자, 그래서 요 시조들은 제목이 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요거 하여가입니다. 하여가. 하여가라고 불리고요. 하여가에 대한 답가가 있는데 그게 정몽주의 단심가입니다. 하여가 단심가. 이제 하여가는 누가 지었죠? 이방원이 지었죠. 이방원이 어떤 상황에서 지었나요? 이방원이 이제 조선을 건국 개국하면서 그때 자기의 추종 세력, 아버지의 추종 세력들을 모아놓고 정몽주를 초대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술 먹고 얘기하고 하면서 우리 시조나 한번 지어보자 하면서 그 고려의 에이스 정몽주를 영입하는.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고 우리 같이 한번 뒤엉켜서 한번 조선에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시조를 보내죠. 그랬더니 정몽주가 단심가로 단칼에 거절합니다. 네, 어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되게 망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방원 입장에서는 면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리고 이 조선 개국하고 얘네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보기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안녕히 가세요 가는 애를 이제 택배로 이제 철퇴를 보내갖고 네, 찾아가는 철퇴 서비스로 또 이제 때려 죽이죠. 그래서 고려의 마지막 에이스가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랩 배틀입니다. 랩 배틀. 그쵸? 네, 랩 배틀이 들어가 있는 하여가 단신가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간단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자,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겠느냐. 만수상 드렁치기. 그러니까 하여가의 중심 핵심은 드렁치기예요.
만수산은 그 개성에 있는 앞에 있는 산인데 의미 없고요. 칡렁풀이 이렇게 막 미친 듯 막 엉켜 있거든요. 그렇게 엉킨 것처럼 우리 인형, 진영 상관없이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자, 드렁치기 얽혀진들 그 어떠하리. 그래서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우리도 이 드렁치기처럼 얽혀져서 100년까지 하리라. 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정몽주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자, 이 몸이 좀 비장하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번이나 다시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그 뼈다귀가 진토 흙이 되고 진흙이 되고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되어도 넋이라도 있건 없건 간에 임양한 임금을 향한 고려 왕조를 향한 일편단심 충성심이 가실 줄이 있으려 변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단심 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한 거죠. 네, 그래서 죽은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장을 이제 또 넘겨보시면 자, 정몽주는 이렇게 강건한 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강건한 충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은 또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조가 다음 시조입니다. 이게 10페이지의 시조가 그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시조예요. 보세요. 까마귀가 싸우는 굴에 백로야 가지마. 자, 까마귀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까만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싸우는 존재. 그래서 부정적인 존재. 얘네들 가르쳐요. 얘네들. 나쁜 애들. 간신들.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마라. 백로 완전 속성적으로 반대잖아요. 하얀색이고 크기가 크고 그죠? 그 백로야 가지마. 백로가 누굽니까? 이 정몽주가 할게요. 자, 뭐라고 했나요?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울 사람. 흰빛을 시세마니. 지네들 까만 거 생각하지도 않고 다르다라는 것으로 아주 청렴 결백한 얘네들을 시세마니 청강에 맑은 강에 종이실은 깨끗하게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그러니까 엄마 맨날 말하잖아. 나쁜 애들이랑 놀지 마. 엄마 제가 나쁜 애인데 놀지 마. 엄마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머니의 그 정성. 네, 어머니가 이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시조인지 알겠죠? 그럼 한편 이쪽 진영에서도 자, 이렇게 자기 까마귀라고 얘기하니까 요거를 또 얘기 받아친 시조가 있어요. 이거 완전 랩배틀이에요. 지금 보세요. 자, 마지막 시조인데 보세요. 까마귀 검다고 백로에 울지 마라. 또 나오죠? 까마귀가 검다고 하고 백로야 울지 마라. 웃지 마라. 또 반대적인 속성. 자, 먼저 설정하고 들어가면 여기에서 까마귀가 긍정적인 존재로 쓰였어요. 까마귀가 어쪽이냐면 이쪽. 신흥 세력들이에요. 조선의 개국 공신들이에요. 개국 공신들. 걔네들이 백로야 웃지 마라. 백로가 부정적인 존재예요. 여기선. 이 백로는 고려의 신하들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까마귀가 그래요.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겠느냐. 우리는 겉이 검지만 속이 검지 않아. 서리법 쓰였죠? 자,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겉은 부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속은 하얀 존재들이야. 마지막 종장. 아마도 겉이 희고 속이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백로야 니네는 속이 검잖아. 이렇게 말해요. 자, 무슨 얘기인가요? 자, 얘네들 신흥 세력들은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가 조선을 세운 건 그래 인정해. 영모야. 반역이지. 쿠데타야. 그런데 왜 우리가 그랬어? 고려가 몰락했기 때문이지. 너희들이 제대로 정치를 했으면 우리가 조선을 세웠겠니? 우리는 백성들을 더 잘 살게 하려고 이 망한, 이 부패한 나라를 척결하려고 조선을 세운 거야. 니네는 겉으로 충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니는 뒤에서 나쁜 짓 다 한 거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고려의 신하를 비판하는 시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오늘은 랩배트 이렇게 쭉 이어졌죠? 금방 했네요. 그죠? 자, 그리고 거기 아래쪽에 이제 시료들이 문제들이 있어서 요거를 혼자 하시긴 힘들 것 같아서 11번하고 1번만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이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쓰이지 않은 작품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서리법 찾는 거예요. 해석을 할 테니까 서리법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선인교 날인물이 자하동으로 흘러가니 500년 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선인교 자하동 지명입니다. 알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물소리가 흘러가요. 그래서 500년 왕업 중요한 시어가 여기 나옵니다. 500년 왕업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조에서 500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500년하고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는 뭘까요? 500년 혹은 500년하고 똑같은 단어 반천년. 요게 나와요. 그리고 뭐 왕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볼 필요 없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뭐가 됩니까? 나라가 망한 거. 방금 했죠? 맥수지탄이네요. 그래서 500년 왕업이 물소리뿐이로구나. 그래서 아이야 고국 흥망을 일러 무엇하겠냐. 물어서 무엇하겠냐. 그래서 나라가 이미 망한 나라인데 생각해서 무엇하겠느냐 정도전의 시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시조는 박팽년의 시조인데 까마귀 눈비 맞아 흰 듯 곰놈이라. 자, 까마귀는 원래 어떤 놈? 까만 놈이란 이야기예요. 눈하고 비를 맞아서 하얘지는 듯 하지만 원래부터 까만 놈. 까만 것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까마귀. 그리고 야광명월은 야광 밤에 빛나는 밝은 달은 명월은 뭐라고 했죠? 밤인들 어둡겠냐.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사물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부정적인 존재 간신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명월이 충신, 화살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님 향한 임금을 향한 1편-12 구출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은 바뀌지 않아. 여기에서 임금은 박팽년, 그러니까 단종이 되겠죠. 단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3번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세조에 대한 비판이 있는 시조예요. 자, 간밤에 불던 바람 눈설이 친단 말이다. 그 불던 바람과 눈설이가 세조의 폭정을 가리킵니다. 세조가 이제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자신의 뜻에 반하는 그런 세력들은 다 축출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바람이 뭐라고요?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져 간다. 낙낙장송은 큰 소나무. 옛날부터 그 소나무들은 뭘 상징해요? 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충성심을 가진 나라의 큰 신하들, 중신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중신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말해서 무엇이냐. 못다 핀 꽃은 뭐를 뜻할까요? 아직 피지 않은 꽃, 나라의 신하가 될 수 있는 유생들까지 다 죽어갑니다. 세조의 폭정을 비판한 시조예요. 자, 4번 시조 같은 경우는 이거 언젠가 다시 나올 건데 홍당 기생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맷버들을 골라 꺾고 보내노라 님의 손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맷버들을. 그래서 맷버들의 밤비에 세입이 돋아나거든 날 본 것처럼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나를 잊지 마세요. 이런 시조. 자, 그 다음 시조는 집방석 내지 마. 지푸라기로 만든 방석을 내지 마요. 왜냐하면 낙엽에들 못 앉아요. 낙엽에 앉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집방석은 사람이 만든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낙엽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가공하지 않아요. 서로 대조적이죠? 자, 그 다음에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달 돌아옵니다. 솔불은 역시 소나무 송진으로 만든 불입니다. 인위적인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 왜? 어제 진달이 돌아와요. 거기 좀 잘렸는데 빈칸을 하시면 돼요. 아이야 박주 산칠 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없다 말고 내어라. 정도 빠졌네요. 정 없다 말고 내어라. 정 없다 말고 내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박주 산채는 박주가 별로 안 좋은 술, 저렴한 술. 산채, 산나물.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연적인 것, 가공하지 않은 것을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즉 세속적 가치를 부정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 잘 먹어. 자연을 즐기며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시조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뭐가 되죠? 현대어로 이렇게 풀이하면 답이 보이죠? 서리법이 쓰이지 않은 것은 몇 번? 자, 6초 후에 할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어디예요? 종장에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엇 하겠느냐죠. 서리. 자, 2번은 종장에 둘 다 쓰였죠. 밤인들 어두우랴 어둡겠느냐. 일편단심이 가실 줄이 있겠느냐. 그리고 3번 초장에 있죠.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설이 치단 말인가. 그리고 4번 없네요. 4번이 답. 5번 집방송 내지 마라 낙엽앤들 못 앉으랴 못 앉겠느냐. 이렇게 서리. 자,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1번이요. 1번도 시조가 있어서 1번 해볼게요. 자, 윤선도의 오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구름과 유사한 의미의 시호가 없는 건 나오는데 이 구름은 간신이죠. 간신이 없는 거 찾으시면 돼요. 윤선다의 오후가는 5 친구를 예찬하는 노래입니다. 그 5 친구가 누구냐면 바위, 돌, 그리고 물, 그리고 소나무, 대나무, 달 얘네들이에요. 그 중에 물을 예찬하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자, 구름빛이 좋다고 하나, 이 좋다는 가사할 때 했는데 좋다를 보시면 이 좋다가 고전 어휘 중에 이 좋다하고 묘타가 있어요. 이 좋다가 뭐냐면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그리고 이 좋다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like. 이렇게 구분돼서 쓰입니다. 그래서 구름빛이 좋다고 하나, 구름빛이 깨끗하다고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자꾸 까매져요. 그리고 바람 소리가 맑다고 하나 그칠 점이 한우매라. 하다, 많다라는 뜻이죠. 바람 소리 맑지만 안 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깨끗하고 그칠 리 없는 것은 물 뿌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킹왕짱, 물이 좋다고요. 자, 그 다음에 3인곡. 이건 시조가 아닙니다. 가사예요. 가사 일부분이에요. 요 3인곡이 이번 수능에 출제됐었죠. 자, 산호로 만든 지게 위에 배곡함에 담아두고 뭘 담아뒀냐면 옷이요. 임금에게 주려는 옷입니다. 옷을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임금을 바라봤더니 산과 구름이 가리네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3번 정몽주의 어머니 했죠 오늘?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송민국 이것도 가사입니다. 자,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인가.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네요. 그래서 산천이 어둡거니 그리고 1월 해와 달을 어찌 보며 뭐 때문에 안 보여요? 구름 안개 때문에. 여기까지만 풀어보고요. 다음 이세계 시조 이건 했죠? 자, 그러니까 구름과 유사한 의미가 없는 시어는 몇 번? 자, 답은 1번이죠? 네. 1번 구름 단순하게 쓰였고 나머지들은 전부 간신으로. 자, 2번에는 산 구름이 둘 다 간신이죠? 그리고 2번은 까마귀가 간신이죠? 그리고 4번 구름 안개가 간신. 5번 여기 구름 간신. 자, 이렇게 하고요. 시간이 꽤 남아갖고 문제를 푸세요. 푸시면 됩니다.